자,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날 여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하루 종일 거의 싸우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와 위원이 설전까지 벌였는데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나중에 비공개톡 설명할 때 추가해 주십시오. 네,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비공개로 전환돼서는 뭐 양측이 좀 고성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자, 윤재원 기자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에 뭐 팔동훈이라는 게 있거든요. 팔동훈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친한계 측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8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비꼬아서 팔동훈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관련 자료를 보는데 왜 우리는 볼 수 없는지 또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공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종호 실장님, 네.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사택을 쓰면 고발당하니까 내 것도 같이 고발하자고 김민정 의원이 얘기했고 한 대표 여기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얘기하라. 언쟁이 굉장히 오간 건데 네.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기사를 봤다고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기사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기사가 없는데 기사가 없어요. 왔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서 들은 이야기를 아마 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실 실수를 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느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기사를 되는데. 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네. 누가 누구한테 들은 그렇죠. 내용 뭐 듣지 않았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 꾸며서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당원 게시판이든 어떤 게시판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방을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삭제하고 또 비방글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걸 관리하지 못했다, 제대로.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노사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사모 게시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거기서 노사모 회원들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이라도 비판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게시판은 그걸 놔뒀습니다. 왜? 건전한 어떤 논쟁 할 수 있다. 예.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궤를 벗어난 그런 비방글이다. 그러면 고발하면 되고.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나 지도부를 비난하는 기재로 쓰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있어서 안 될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튼 민주당을 보면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흩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민전 의원 발언 두고서 친한계 쪽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갈등 상황을 외부로 표출시킨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예. 발언하실 수야 있죠. 그리고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할 사안인지 예. 그런 기사가 있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뭐 법률 자문 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게 확인했더라면 예. 그런 것은
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금방 확인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요? 고발된 게 아니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기사가 일부 났던 것 같은데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상대당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한데 한 대표는 당 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친한계 쪽에서는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뭐 예를 들어 3차 김옥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끌어내리려고 지금 당 대표를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친한계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뭐 당대표가 있는데 면전에서 저런 갈등 상황이 표출된다는 것 사실 여야를 떠나서요. 정당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어렵고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든 이런 시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참 한가하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집안 싸움 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야당의 악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기대한다든지 또는 집안 싸움에 매몰돼서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무책임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재표결이 만약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탈표가 4표 넘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췄다. 대표결 시기를. 뭐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된 거는 네. 아니니까요. 두루두루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화면에 나오시는 거 보는 것처럼 당천에서 이번 주에 뭐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내 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